방송 뭐 방해되니까 막 하겠습니다. 네, 돈도레 마이 후쿠시안입니다. 네. 네, 오모아 북구. 네, 오늘은 좀 다른 책을 또 가져왔습니다. 늘 다른 책이잖아. 늘 비슷한 책을 갖고 다가 그래요?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표지가 얼굴은 누구도 익숙한 얼굴이든. 네, 표지가 얼굴이 되게 이게 딱 익숙한데? 보시면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은 표지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시대는 표지와 제목이 사실 책 장사를 다 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무관심한 책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책인데 아니 추천해 주신 거 맞죠? 책 추천 시간 맞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이렇게 서점에서 일부러 이거 읽어보겠다 할 만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준비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재미있으면서도 재미없는 책인데 이 정도로 마무리. 아니, 추천하면서도 읽지 말라고 하는 책이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 홍세화님이랑 예. 이송희일이라는 분 두 분의 유명하신 분이죠. 대담집이에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분인데 쇼셰님이 또 이쪽 분야를 잘 아시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진보적인 이제 인사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굉장히 대표적인 분들이긴 한데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홍세화님은 파리 난민, 뭐 회사원, 관광 안내원, 택시 기사 막 이런 거 막 했다가 신문 기자도 했다가 되게 소수 진보 정당 대표도 하셨다가 급기야 지금은 장발장 은행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세요. 장발장 은행 아세요 혹시? 아니, 처음 들어봐요. 장발장 은행은 뭐야? 아니 이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뭐 돈을 공짜로 주는데요? 아예 그 조금만 훔쳐가도 막 19년 동안 잡아 가두는 은행 있어. 아니요, 빵을 대출. 이자 좀만 안 갚으면 막 그러게. 19년 동안 감옥에 그런 거 잡아 아니고요. 가두는. 이제 경범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벌금 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벌금이 나오는데 이게 관련 있다. 이 벌금은 그 30일 안에 일시불로 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경범죄 별 대단한 죄가 아닌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거야. 아. 30일 못 내면 벌금 못 내 또 잡혀 들어가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을 악순환의 거리를 이자 받지 끊어주는, 않고 무담보, 무기자, 뭐 보증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려주는. 신용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빌려주는 그런 은행이에요. 대단하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이다. 멋있다. 이런 일을 하실 만한 분이죠. 맞아요. 느낌 오시죠? 대단하다. 그런 분이고 이분이랑 영화 감독이죠. 이송희일이라는 분 영화 감독이신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98년도부터 이제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한 20년 이상 꾸준히 만드셨고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 사이에서 활동하셨고 이분 또 이제 커밍아웃 하셨죠. 커밍하신 분이고 주로 성소수자들의 슬픔이나 뭐 10대들의 외로움, 아픔 이렇게 좀 소외된 그런 어려움들이나 좌절들을 되게 강하게 연출하면서 그리는 분이고 2006년도에 후회하지 않아로 독립영화에서 뭐 이례적으로 흥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처음 들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은 제목을. 백야, 야간비행 등등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대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감독이시래요. 그리고 이제 이 SNS에서 뭐 기후 문제, 생태 이슈,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농객처럼 이렇게 글을 장표 길게 쓰시고 이분의 글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 읽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인데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송희일님이 막 이렇게 쏟아내. 그러니까 홍세화님이 좀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받아주면서 조금 자기 의견도 조금 이렇게 담백하게 내고 대담인데 이송희일님이 좀 더 이렇게 열을 많이 내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책이. 대담의 주된 주제는 뭔가요?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기후 위기와 뭐 탈성장. 시작부터 기후 위기가 나와. 근데 기후 위기가 된 이유라든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 책 때문에 기후 위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까 기후 위기 심각하지. 근데 기후 위기가 이제 단순히 기후 위기는 어떤 문제다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소비하는 이런 흐름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강대국들이 어떻게 흘러왔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한테 이런 기후 위기를 떠넘겨 가지고 플라스틱 버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도 안 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담을 계속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적질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적질 굉장히 많이 하고 차별과 혐오, 죽음의 행렬 어떻게 그 노동자들 죽어나가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훨씬 왼쪽에 가 계신 분들이라서 도대체 한국 진보 정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분들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을 다 우파로 보고 계시죠. 실제 그렇죠. 네, 상당한 비판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또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또 언론은 왜 이따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어떤 일관된 시선으로 쭉 이렇게 불편함의 총집합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쭉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되게 결국 이제 다수가 소수를 이제 억압해온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뭐 교육도 있고 뭐 정치판에 완전히 반반 갈려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보통 이제 여기 되면은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거나 뭐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둘 다 틀렸어 이거죠. 사실은 둘 다 그놈이고 엉망이고 이제 이렇게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언론이 또 이제 공익을 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읽다 보면 되게 진짜 맞는 말이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읽으시는 분들의 일종의 뭐 스탠스랄까 입장이랄까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시고 요거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부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스스로 이제 나는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읽겠죠. 읽지 않으실 건데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에 좀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진정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글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내가 겪어보니 이렇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던데 이분이 또 이송일님은 막 농촌 막 다니면서 막 계속 어떤지 막 살펴보고 오래 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촌이 거의 죽다시피 한 거가 이렇게 정책의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수가 사실 외면의 문제를 아무도 관심 없고 공론하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시각, 주의 환경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도 되고 배운 것도 많아요. 세상의 문 앞에서. 근데 아쉬운 점을 좀 표지가 아쉽다. 많은데 표지 제목은 진짜 소수의 목소리를 표지와 제목으로 이게 소수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에 물론 이제 이 두 분의 얼굴을 내세우는데 상당히 호기심 가고 관심 가게끔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내용이 좀 지나치게 이상적이에요. 혐오의 정서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시는데 사실 이 책 전체적으로 다수잘할까? 이런 좀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혐오의 정서를 품고 있거든요. 이 책이. 혐오를 혐오한다 이런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상황을 되게 혐오하는 관점과 그런 감정이 느껴지게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강한 비판이 혐오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강한 비판일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요즘에 계속 좀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가? 제가 강한 비판을 뭔가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모두 까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왜 상황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 좋은데 약간 목소리가 좀 너무 선명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게 기왕 이 책을 쓴다는 거 출간을 한다는 거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런 현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이서 얘기하고 끝냈을 건데 이게 책이 나왔잖아요. 그랬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유연한 고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그래서 뭐 저라도 일단 뭐 읽었으니까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 표지와 제목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어봐 주시면 저 두 분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거네요. 이게 이런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좀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각을 하고 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 이렇게 쓰셨는데 맞습니다. 이 제목 자체도 제목만 가지고 좀 안 와닿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는 이해는 된다. 뭐 그런 책인데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전혀 전혀 관심이 없어 옛날 보이시는데. 돈돌림의 소개도 아니는 책 소개였나? 뭐 그 제목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안 읽을 거란 말입니까 지금 한 박사님은? 아니 뭐 저는 뭐 그 제목이 읽고 떠오르다는 나서 청취자분들 후기도 남겨주세요. 근데 좋은 책입니다. 네.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반드시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